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전 의원님인데요. 요즘 민주당 관련해서 현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넥스트 코리아 포럼이라고 넥스트 코리아. 포럼 네. 2월 14일 날 이제 창립을 하고, 최근에 제가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헌법 개정 제안서라고 책을 하나 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 부산 특강을 했고요. 강주에서 내일 북콘서트를 합니다. 넥스트 코리아라고 하니까 그 이름에서부터 벌써 뭘 하실지가 나오는데요. 그렇습니까? 운동화를 사면 뭐 할지. 그렇죠. 예. 다음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 때문에 당이 예.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네. 좀 의원님도 화가 좀 나신 것 같던데. 네, 사실은 최근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또 박용진 의원을 네. 비롯해서 쭉 이렇게 비명계를 만나고 통합 행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열적 발언을 해서 참 저도 그 속을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 당내 통합을 넘어서 민주개혁 진보진영의 대연대 연합을 통해서 국민의 영원인 대선이 조기에 이루어지면 정권 교체를 해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다시 만들어야 할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왜 그런 분열의 발언을 했는지 정말 의아하고, 특히 그렇게 되면 보통 그냥 쿨하게 사과하면 될 텐데 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몇 분들이 호위무사처럼 그렇게 옹호를 하고 있어서 참 염려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씀은 핵심은 이거예요. 2023년 9월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을 때 예, 결국 가결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결된 걸 두고 민주당 일부가 검찰하고 좀 짜고 했다. 예,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제 논란이 된 건데. 검찰하고 통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김두관 의원님도 예, 저도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예, 그럼 그 당내 분위기를 좀 아실 텐데. 예. 그런 징후가 있었어요? 295명의 투표에 참여를 해서 149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29표 정도 이탈표가 있었다 이렇게 추측이 됐죠. 그렇게 하더만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당원들이 수박 색출하고 그게 쭉 이어져서 이제 비명 행사했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6월달에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 연설에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 단식 농성 중에 검찰의 침탈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바람에 상당히 당내에서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한 측면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짬짬이가 있었다 이런 흔적은 못 느끼신 거죠?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짜고 계엄 해제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설마 그 당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당내 리더십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도 검찰하고 내통했다, 그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증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네. 그 추측이다. 그리고 타이밍을 보면 연관성이 있다. 예를 들면 당내 유력한 분이 처벌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라고 시점을 정해줬는데 나중에 보니 그 영장 청구 시점과 거의 맞아떨어지더라. 예. 이게 이제 근거로 제시하신 예, 거예요. 매불쇼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서 지금 논란이 된 건데요. 네. 본인이 증거는 없다 이렇게 했으면 설사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다 묻어주고 통합 행보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들춰냈을까? 그 심오한 뜻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잡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본인 심증이 있더라도 예. 보통 정치인들은 근거가 없으면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러워하잖아요. 특히 이제 당 대표이고 자기 유력 대선 주자 압도적 1위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재명 대표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다 지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퉁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좀 진실되게 당원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훨씬 본인한테 유리할 텐데, 주변에 최고위원들 이런 분들 중에서 직언을 하시는 분들이 없는지 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다 지난 일이라고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건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혹시 뭐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네. 우리 김두관 의원님한테 전화해서 뭐 본이나 진위를 설명하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고 일단 뭐 만나기로 해서 시간을 조율 중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강성당원들은 조금 제가 공격을 좀 하겠는데. 제가 좀 배짱이 있고 이래서 그런지 작년 8.18 전당대회도 개딸들이 막 많이 시달렸죠. 공격을 할 거다고 했는데 예상보다는 잘 안 아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예. 아, 제가 뭐 그런데 주눅드는 사람이 아니라서. 만나시기로 하면 어떤 뭐 설명이나 이런 게 있겠군요. 예, 아무래도 뭐 기자들도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 예. 어쨌든 저는 뭐 현 상황을 내전 지속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전을 종식시키고 국민 통합하는 게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치적 내전.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개헌하고 선거법 개정 또 이제 지금 5년 단임을 하겠다면 네. 이게 뭐 수습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려서 4년 중임제 분권행으로 개헌이 되면 이번만큼은 임기를 잇는 단축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이제 그 개헌 얘기하기 전에 이제 대선이 이제 있다는 전망들이 많으니까 대선이 네. 있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예. 이른바 탄핵 연대 예. 뭐 계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정 수준의 뭔가 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뭐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촛불연대 그러니까 제대로 연합정부가 안 구성되면서 사실은 이런 사안이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제세력들이 하나로 뭉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입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통합 행보라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예.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일련의 행보에 비춰봤을 때 요 발언은 조금 둘이 충돌한다 이런 지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걸 많이 충돌한 거죠. 네. 사실은 굉장히 저도 좋게 봤고 그렇게 해야만 또 희망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뭐 공든탑이 무너졌다 할까 다 까먹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개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온님이 생각하는 개헌 구상은 어떤 겁니까? 요즘 골자만 좀 소개해 주시죠. 어쨌든 이제 87 체제의 권력 구조는 5년 단임제인데 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지금 4번 5번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잖아요. 네. 87 체제 이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8분인데 네. 3분이 이제 국회 탄핵 소추되고 가지고 헌재에 갔고 그렇죠. 아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 구조 때문에 또 비상계엄도 가능했지 않는가 싶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가 투톱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분권형으로 바뀌고 지금 지역이 완전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소멸을 막는 지방 분권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목이 마르시는데 요 물 드시죠. 그 커피 어이, 드시면 그러네요. 예, 더 이상하네. 목이 더 마릅니다. 예, 커피가 이게 이뇨작용이 있어가지고요. 예,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 예,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은 이제 정치적 내전 상황을 종료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공약화해야 된다는 예, 거네. 87년 이제 사례를 보면 38년 전 사례를 보면 8월달에 여야가 합의를 하고 10월 27일에 국민투표가 통과되고 12월 19일에 예선이 됐잖아요. 예. 4개월 만에 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 먼저 우리 그 국회 일당인 우리 이재명 대표만 결심하면 원포인트 정도는 개헌할 수 있는데 원 포인트요? 예. 원 포인트라는 건 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4년 중임제 예. 분권행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내란 세력을 제압하는 게 우선이다. 선선을 허트리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혀 동력이 안 붙죠. 지금 뭐 여야를 대표하는 국가 원로들, 국민의힘 또 시민사회에서도 상당히 개헌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진척이 없는 것은 우리 당이 좀 미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년 중임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다음 대통령 임기를 좀 줄여야 되는 게 불가피해지는 건가요? 이제 2028년 예.
23대 총선하고 주기를 맞추려면 5년으로 보면 2년 줄이는 거고 네. 4년은 1년 줄이는 거죠. 이제 5년 대통령 지금 현행 헌법은 5년 예. 대통령인데 이제 예. 2년 줄여서 3년만 하자. 한동훈 전 대표는 네. 이번 3년 한 번만 하겠다는데 저는 3년을 잘한 후보는 네. 또 4년을 더 할 수 있을 그러니까 7년을 할 수 있게 열어두자. 3+4. 네. 그게 유승민 현행법상 의원하고 저하고 비슷한 유승민 의원도 그 말씀하셨던데 현행법상 그게 가능합니까? 뭐 개헌 내용을 담아서 지금 대선 때 같이 국민투표를 붙이면 가능하다 봅니다. 되게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분들은 우리 헌법에 예. 헌법을 개정할 경우 현행 개정 당시의 대통령한테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을 지금 사실은 이제 탄핵이 되면 대통령 현행 대통령이 부재하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예. 예. 그런데 이런 또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4년으로 맞춰서 대선하고 총선을 같이 치르면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 당선되는 정당 예. 그 정당이 또 과반의석을 가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걱정은 지금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죠. 192석이 지금 야권인데 우리가 이제 대통령까지 되면 압도적 여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정을 마음대로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내년에 동시지방선거 있거든요. 예.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음. 우리 국민들이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제대로 안 하면 내년 서울시장, 경남지사, 뭐 부산시장 다 심판하죠.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어쨌든 그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만약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게 이제 주기가 같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되는 정당이 과반의석을 가지면 지금 거의 이제 권력 분산이라기보다는 집중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당으로 보면 그렇지만 예. 이제 대통령과 내각 또 총리실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견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여당을 마음대로 못하는 뭔가의 조치들이 또 예. 필요할 거지 제 않을까 개헌 싶은데. 안에는 사실 이제 국무총리가 내치를 하고 예. 대통령이 국방 외교를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러면 견제가 좀 됐군요. 장관 임명 지금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행정부 수반인데 이제 국회에서 총리를 뽑으면 그 총리가 행정부 수반이 돼서 경제부처 장관 임명권까지 갖는 방식으로. 그런데요. 개헌이 저도 개헌의 수요는 해야 될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고 보는데 여론조사 해보면 예.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별로 뜨겁진 않아요. 아마 그거 어떻게 보세요? 자기 삶하고 직결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좀 멀리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뭐 개헌에 대해서 최근에는 관심들이 많이 높아진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헌 문제는 이쯤 하고요. 다시 당내로 돌아와서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현수막을 걸었던데 2월 26일 예. 국민이 심판한다. 네. 이런 얘기를 현수막으로 가도하네요. 뭐 법원에서 결정할 일을 네. 압박용을 하는 게 그래서 바람직 뭐 이제는 한지는 모르겠어요. 예, 심판한다고 걸어놨던데 만약에 이게 예. 뭐 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김동연 의원님도 무죄가 나오길 바라지만 예. 혹시라도 만약 유죄가 나오면 이후 상황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유죄가 나고 그래도 뭐 이재명 후보께서는 구상하는 게 있어 대선에 아마 예. 그대로 출마할 걸로 봐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뭐 여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대부분 최종심 있기 전에 대선이 끝나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이제 크죠? 당선되면 다시 예. 대선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는 사람 절반 정도. 예. 뭐 민주공화국의 주권 재민 논리에서 대통령이 선택됐으니까 예. 5년간 국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런 아마 국민들이 양분이 돼서 예. 정말 저는 내전이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예.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안에서 뭔가 좀 플랜 B도 만들어야 된다. 적어도 이제 저는 상식적으로 네. 민주정당이라면 비플랜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저는 뭐 대선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우크릭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예. 어쨌든 한국은 진보를 자체는 정의당조차도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진보 의제를 우리 민주당이 다 주도했고 예. 민주연구원에서도 중도 진보 정당임을 규정을 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연대 연합하고 우클릭하는 건 맞지만 예. 그래도 우리 중심을 확고히 하고 나서 우클릭하는 게 맞는데 그냥 당 대표가 아무런 논의 구조도 없이 우리 당은 중도 보수 정당에 규정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예.
정의당이 있긴 있습니다. 원내 정당이 예. 안 돼서 그렇지. 존재는 분명히 하고 예, 있습니다. 역할을 뭐 할 수 없는 예. 상황이죠. 그래서 범야권 대선 후보 선출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에서 예. 모두가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예. 국민 경선제를 좀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던데 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나는 뭐 이재명 대표 그런 제안을 했으면 너무 파급효과도 있었고 좋았을 텐데 뭐 좀 조국 혁신당에서 제안을 좀 아쉽기는 해요. 예. 그러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럼 다 예. 들어서 예. 시간상 가능할까요? 그 이제 당헌 당규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예. 그런 게 극복되어진다면 해볼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하든 야권 전체가 참여하는 국민 경선제 오픈 예. 프라이머리가 되든 예. 아니면 당내에서 현행 룰대로 하는 것이든 경선에 참여하실 겁니까? 뭐 저는 작년에 8.18 전당대회도 또 유력 주자들 아무도 참여 안 해서 예. 단 5%의 다른 목소리라도 그 대변할 책무에 있다 이래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민주 진영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제 역할이 있다면 큰 작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김두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시대의 지금 가장 절박한 과제 뭐다? 뭐 민생 민주 평화가 우리의 전통적인 시대 정신이지만 네. 이번만큼은 내란 종식과 시대 국민 통합이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국민 통합. 네. 통합 이루려면 뭐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게 이제 저 제도적 장치가 소위 양당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 또 권력 분산을 할 수 있는 개헌 이런 거죠. 네. 목이 이제 많이 마르신 것 그러네요. 같아서 제가 좀 드십시오. 제가 예. 막 일찍 좀 끝내드리려고 그랬더니 PD가 안 된다고 더 하랍니다. 탄핵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헌재가 이제 헌법 수호 기관이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아마 재판관들이 기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기각 사유를 쓰기 어려워서 저는 8인 전원 일치 인용이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 국민의힘이나 또는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흔쾌히 또는 뭐 마지못해 승복할까요? 하물며 뭐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들 뭐 어쨌든 처부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광화문 여의도에 선동을 하고 있는데 헌재 결정에 불복하기보다는 자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연동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 대선에는 불리하다는 전망들을 많이 하던데. 예. 그렇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아까 우리 저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당이 우클릭을 해야 될 이유는 중도표 때문에 그런 예. 것일 텐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중도표를 얻으려면 그 당 입장에서는 좌클릭을 해야 될 텐데. 예. 근데 자꾸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으니. 그래서 뭐 중도층 여론조사를 보니까 아마 민주당 쪽이 좀 지지가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당이 대선을 생각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이 보는 정치 문법이나 선거 셈법하고는 잘 안 맞는 전혀 선택을. 저도 그렇습니다. 네. 다녀보면 어떠세요? 지방을 요즘 많이 다니시는. 예. 북콘서도 지금 네. 지방을 다 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이제 민주당의 압도적 의회 일당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그 충분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당원들 시민들이 좀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21세기 선진국인데 계엄을 불러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킨 쪽에 국정을 맡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리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외람되지만 민주 진영이 조기 대선이 있으면 잘하면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이제 국민들 의견을 많이 들으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꺼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 뭐 K-엔비디아에 대한 언급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아직 뭐 정책화되지는 않았으니까 예. 상속세 깎아주고 하는 1년에 예. 흔히 말하는 이제 감세 예. 세금 깎아주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속세 문제도 유연하게 접근하는데 뭐 최고 세율을 좀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니 굉장히 관심이 있던데 관심 많아요? 네, 노르웨이 국부 펀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일정 정도 그 혜택을 주잖아요. 네. 또 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펀드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이건 뭐 여당은 오히려 국정을 책임지는 당인데도 불구하고 뭐 좌파 파퓰리즘이다 이렇게 폄하를 하는데 나는 정책 대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회주의는 아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상식적으로. 조금 그럼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좋겠네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상속세 얘기 잠깐 짧게 하셨는데 네. 이제 집권하면 예. 되게 이제 재정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라는 네.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재정 세금은 확장, 깎아주고. 예,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해서 네. 어쨌든 지금 이 어려운 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확장적 네. 재정 정책을 통해서 네. 그런 하고는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세금을 뭐 어려운 부분에 감세하지만 또 성장 전략을 잘 짜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채 수입을 올리는 방식으로 좀 우리가 뭐 지금 선거이기 때문에 자클릭 우클릭 하지만 성장 측면을 보면 어클릭을 해야 되겠죠. 어클릭은 뭡니까? 어쨌든 성장 전략을 네. 우리 민주당이 좀 주도해서 네. 전체 국부를 좀 키우는 방식으로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에는 다 동의하시는 예, 거예요? 우리 민주당이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뭐 유럽 기준으로 보면 보수 우파 정당인데 한국 사회에서야 뭐 여당이 반대되면 좌파 이런 걸로 규정을 하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한국에서 사회 경제 약자에 대해서 우리 당이 의제를 가지고 다뤘기 때문에 또 한일에 보면 더 진보 정당 같은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규정하기 애매한데 예. 저는 뭐 그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 진보가 다수를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전 의원님 모시고 인터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